아벨로스와 도형 아벨로스의 성질 탐구 영상입니다. 옛 그리스에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은 왼쪽 그림과 같이 생긴 아벨로스라는 독특한 모양의 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세 개의 반원에 호로 둘러싸인 아래쪽 도형도 아벨로스라 불리는데 옛 수학자들의 자취를 따라 이 도형에 관련된 흥미로운 성질 몇 가지를 탐구해 봅니다. 먼저 첫째 성질로서 아벨로스와 직사각형입니다. 지름이 선분 AB인 반원이 있을 때 지름 AB 위에서 임의의 점 C를 잡았습니다. 점 C는 임의이므로 선분 AB 위에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분 AC, 선분 CB가 지름인 두 반원을 작도합니다. 두 반원의 중심 O1, O2를 잡고 반원을 그리면 되겠죠? 세 반원의 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아벨로스입니다. 제일 큰 호 위에서 임의의 점 D를 잡습니다. 선분 AB가 지름이므로 원주각 ADB는 점 D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직각입니다. 직각인 두 선분 ADDB와 작은 두 호와의 교점을 각각 E와 F라 두겠어요. 남은 두 선분 EC와 CF를 그어 사각형을 완성합니다. 왼쪽 작은 호에서 점 E는 호 위의 점이고 선분 AC가 지름이므로 각 A, EC는 직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호에서 각 CFB도 직각입니다. 즉 아벨로스에서는 큰 호 AB 위의 점 D의 위치에 관계없이 사각형 DECF는 항상 직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을 노란색으로 나타내었는데 아벨로스에서는 점 D를 임의로 잡았는데도 다른 경계선인 호와의 교점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이 항상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점 C의 위치를 변경하여 아벨로스의 모양을 바꾸어 보아도 사각형 DECF는 항상 직사각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벨로스의 모양과 점 D의 위치에 관계없이 사각형 DECF는 항상 직사각형이 된다는 아벨로스의 첫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질, 아벨로스와 정사각형입니다. 아벨로스에서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사각형 D, E, C, F가 항상 정사각형이 되도록 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반원의 호로 둘러싸인 아벨로스에서 정사각형을 작도하려면 점 D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점 C를 지나 지름 AB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그 수선과의 교점으로 점 D를 잡으면 정사각형이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수직인 두 선분 AD, DB를 그린 다음 호와의 교점을 각각 EF라 두겠습니다. 나머지 두 선분도 그려서 사각형을 완성하였는데 일견 봐도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점 C를 옮겨보면 점 D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다른 점이지만 역시 정사각형은 아니네요. 점 C를 옮겨 반원의 중심 O와 일치시켜 보았습니다. 각 EDC가 45도가 되니 정사각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일시적으로가 아닌 점 D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정사각형이 되도록 작도하는 것이고 정사각형이 되려면 각 EDC가 45도가 되어 각 FDC와 같을 때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벨로스에서 정사각형을 작도하려면 그림에서 선분 DC를 작도할 때 선분 AD와 항상 45도가 되도록 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사각형 작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어렵지 않은데 정사각형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45도 유지를 위해서 점 C를 지름 위가 아니고 호 위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인 두 선분에서 선분 AC와 항상 45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90도인 각 ACB에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면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과의 교점을 D라고 두고 아벨로스를 작도하면 됩니다. 선분 AD, 선분 DB가 지름인 반원을 작도하고 각각의 중심을 O1, O2라고 둡니다. 이렇게 작도하면 각 ACD는 항상 45도가 되겠지요. 앞에서처럼 직각인 두 선분과 교점을 각각 EF라 두고
나머지 두 선분도 그어 사각형을 완성합니다. 지름 AD의 원주각 A, ED는 직각이고 마찬가지로 원주각 DFB도 직각이므로 사각형 CEDF는 직사각형입니다. 이제 사각형 CEDF가 정사각형임을 알아볼까요? 각 CED는 90도, 각 ECD는 45도이므로 삼각형 CED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므로 부변 EC와 ED는 길이가 같아서 사각형 CEDF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노란색으로 나타낸 사각형 CEDF는 점 C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정사각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벨로스에서 정사각형을 작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성질 3으로 아벨로스와 네저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아벨로스의 세 호에 동시에 접하는 빨강색 원을 작도하려고 합니다. 작도하려고 하는 원은 큰 호 AB 위에 임의의 점 P에 접하고 동시에 다른 두 호에도 접하는 원입니다. 중심이 O인 반원에서 출발점인 점 P는 정사각형 작도할 때와 같이 호 AB 위에서 임의의 점으로 잡습니다. 점 P가 임의의 점이라는 말은 점 P를 호 AB 위에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 APB는 지름 AB의 원주각이므로 직각이고 직각인 각 APB의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여 지름 AB와의 교점을 C라고 둡니다. 선분 AC, C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작도합니다. 반원의 중심을 각각 O1, O2라고 두고 반원을 그립니다. 네저번을 작도하기 위한 아벨로스 작도는 끝이 났고 다음 작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작도 보조선은 숨겼습니다. 점 P가 중심인 원을 작도하는데 반지름은 오른쪽 반원의 반지름 O2B와 같게 합니다. 방금 작도한 원의 반지름은 오른쪽 반원과 반지름이 같다는 것인데 큰 원의 중심 O와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작도하여 원과의 교점을 D라고 둡니다. 그러면 선분 PD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오른쪽 반원의 반지름 O2B와 길이가 같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반원의 중심 O2와 점 D를 이은 선분을 그리고 선분 O2D의 수직이등 분선을 작도하여 직선 OP와의 교점을 O3라고 두면 교점 O3가 우리가 작도하고자 하는 네저번의 중심이 되고 중심이 O3이고 점 P를 지나는 원이 네저번이 됩니다. 작도는 끝이 났는데 왜 네저번인가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직선 O3M이 선분 O2D의 수직이등 분선이므로 삼각형 O3M O2와 삼각형 O3MD는 SAS 합동이고 선분 O3D와 선분 O3O2의 길이가 같습니다. 원 P와 원 O2는 반지름이 같아서 선분 PD와 선분 Q2는 길이가 같으므로 결국 선분 O3P와 선분 O3Q는 길이가 같고 점 Q는 반원 O2의 접점인 셈입니다. 덧붙이면 점 O3는 두 점 O와 O2가 초점인 타원 위의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O3O2와 선분 O3D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따라서 점 O에서 O3까지의 거리와 점 O2에서 O3까지의 거리의 합은 선분 OD의 길이와 같아 일정하기 때문에 점 O3는 두 초점이 O와 O2인 타원 위의 점인 것입니다. 선분 O1, O3에서 선분 O3P와 선분 O3R도 길이가 같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점 P이고 반지름이 왼쪽 반원의 반지름과 같은 원을 작도하여 같은 과정을 거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작도 보조선을 숨기겠어요. 빨강색 원이 아벨로스에 내접하는 원입니다. 점 P를 클릭하여 점 P의 위치를 호 AB 위에서 옮겨보면 그에 따라 아벨로스와 내접원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수학자들의 성과를 따라한 것이지만 처음 작도 방법을 알아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알아내었을까요? 대단합니다. 다음에 아벨로스와 원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이라서
간략하게 결과만 덧붙이겠습니다. 세 반원의 호로 둘러싸인 임위의 아벨로스에서 큰 호 AB의 길이는 작은 두 호 AC와 호 CB의 길이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위의 아벨로스에서 아벨로스의 넓이는 지름 AB와 수직인 선분 CH가 지름인 원의 넓이와 같습니다. 노란색 원의 넓이는 아벨로스의 넓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어 본 아벨로스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벨로스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작도하였고 타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내접원을 작도하였으며 덧붙여서 긴 호의 길이는 짧은 두 호의 길이의 합과 같고 넓이가 같은 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로스는 신비한 성질을 밝히려고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벨로스에서 쌍둥이 원을 작도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공부 재료가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